네, 그 다음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음. 자, 저는 먼저 이 문제는 뭔가 이렇게 딱히 이 빈칸 주의를 읽었는데 저는 딱히 뭔가 네 힌트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So having a rich store of knowledge in an area. 자, 어떤 한 영역에서요. 뭐 어떤 한 분야라든지 그렇죠. 뭐 코딩이면 코딩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한 분야에서 이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is the basis for creativity. 자, 또 나왔습니다. 자, 교육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creativity,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창의성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So, but something more is needed. 하지만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for many problems, 이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that something more is the ability to see things in a new way. 자, 그 something more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앞에 something more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더라. 무언가가 더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 무언가가 바로 뭐냐면 능력인데요. 뭐 할 능력이냐면 to see things, 사물을 보는 능력입니다. 또는 세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요. 그러면 그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즉 뭐 하는 거냐면 reconstructing the problem, 문제를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구성을 하면은 which leads to a sudden insight,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통찰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갑작스러운 통찰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어라? 딱 갑자기 번뜩 떠올리면서 눈이 트인다는 거죠. 통찰력이라는 게. So often this happens. 그래서 종종 이것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 When a person has struggled with a problem or project. 어떤 한 사람이 has struggled,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쓰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나 프로젝트 때문에. And then 그러고 나서 set it aside for a while. 그리고 잠시 동안 set aside.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set aside 하면 제가 밑에다가 단어를 써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따로 남겨두다, 뭐 또는 남겨두다, 따로 빼두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왜 뭐 핸드폰을 바꾸러 갈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옷가게 이런 데 가시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머, 손님,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그때 언니가 저번에 얘기해둔 해뒀던 물건 내가 따로 빼놨어. 내가 따로 남겨뒀어. 할 때 그 물건을 따로 빼두다 또는 남겨두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단번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하고 이거를 좀 새로운 방안을 좀 떠올려야 되는데 막 계속 머리 싸매고 이렇게 있어봤자 끙끙 앓고 있어봤자 답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잠시 조금 따로 빼둬라, 좀 남겨둬라.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란 이야기죠. So some psychologists believe.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time away 하면은 이제 잠깐 거리를 두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그렇죠? allows, 허락합니다. 뭐를 허락하는 거예요? allow for incubation, 부화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부화가 뭐죠? 부화? 그 부화가 뭐야? 그 새가 이제 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계속 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한 곳에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이제 인큐베이션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a kind of unconscious working through the problem. 이 문제를 통해서, 그쵸? 일종의 이제 이게 이런 무의식적인 작업인데 뭐를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actually 사실은요, it is more complex than that. 사실은 그것은 더 복잡합니다. 그것보다도요. 그래서 incubation은요, 부화는요, is more helpful. 더 뭐 하더라? 유용하다고 합니다. 언제? When a longer preparation period precedes the individual's setting the problem aside라고 되는데, 자, 부화는 언제 제일 효과적이냐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더 긴 준비 기간이 뭐 할 때? 선행될 때. 그쵸? 뭐를 선행할 때? The individuals setting the problem asid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individuals가 소유격 형태 맞는데요. 자, 그러면은 선행하는데 뭐 하는 것을 선행하냐면, 자, 이때 세팅이 뭐입니까?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여러분들 동명사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고 이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것입니다. 네, 동명사. 그래서 자, 뭐 하는 것을 선행하냐면 세팅하는 것이야. 근데 어떻게 설정해 두는 거냐면 the problem aside, 문제를 잠시 aside, 옆에다가 제쳐두는 것인데, 그쵸? 근데 누가 제쳐둘 건데, 그쵸? 누가 set aside, 누가 제쳐둘 건데, 개개인들이
그쵸?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우리는 소유격 형태로 쓰지 않습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도 내가 세세하게 알려줘야 되나?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냥 to study English is difficult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누가 공부할 건데, 그쵸? 영어로 누가 공부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는 의미상 주어를 쓴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투부정사일 때는 for를 빌려와가지고 네가 영어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워라고 했을 때는 for를 쓴 다음에 you를 써주고 to study English is difficult 이렇게 쓰잖아. 그쵸? 이 행위의 주체. 자, 주어는 이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 주어는 for you to study study English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건데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때 주어처럼 해석하라는 거야. 의미라는 거는 해석 이해되시죠? 그래서 to study English 자 영어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누가 공부할 건지 그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는 동명사나 또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보통 for가 오고 그 다음에 이런 동명사일 때는요 소유격 형태가 오더라. 그래서 소유격이나 목적격 형태가 오죠. 이거 배웠었습니다. 그 기억이 안 나시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전라고 문법 재정 목록 탭에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부화의 조건이 있어. 자, 부화가 더 유용하대. 근데 언제 뭐 할 때? 이런 더 긴 준비 기간이 선행할 때요. 근데 뭐가 선행될 때? 개개인이 문제를 제쳐둘 때요. 자, 그러면은 뭐가 선행을 해야 한다고요? 더 오래된 준비 기간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렇죠. 더 오래된 준비. 그러니까 먼저 좀 오래 준비를 해야 돼. 자, 오래를 준비하고 나서야, 뭐가 되더라? 문제를 제쳐둔다. 그래서 더 오래된 준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자, 이런 창의성, 뭔가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할 때는요. 자, 지식뿐만 아니라 잠깐 뭐 해야 된다고? Set aside for a while.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거리를 갖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자, 그럼 뭐겠습니까? 5번이겠죠. 자, leaving the problem for a time. 문제를요, for a time, 잠시 동안 leaving, 남겨두는 겁니다. 좀 시간을 두고 한번 그냥 조금 멀리 냅둬 보는 겁니다. 그래서 leaving the problem for a time, 자, 잠시 동안 문제를 남겨두는 것은요, probably interrupt, 아마도 방해할 것입니다. 뭐를 방해하고 간섭할까요? strict ways of thinking, 이런 엄격한 사고방식을 방해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엄격한 사고방식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 엄격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틀에 박힌 생각인 거겠죠. 그쵸? 계속 거기에만 그 틀에 박혀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스트릭트하다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딱 쉽게 떠오르지 못하는 거는 계속 틀에 박힌 생각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깐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you can restructure. 그래서 너는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그 상황에 대한 그 관점을요. 그리고 think more differently. 그리고 좀 더 색다르게 또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requires 요구하는데요. 이런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또 요구하고요. and continual reorganizing 그리고 이런 계속적인 재조직화를 요구를 하더라. 생각의 재조직화. 자, reorganizing 한 번 더 나왔습니다. paraphrasing으로. 자, 앞에서는 restructuring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reorganizing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창의성은 뭐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persistence 뭔가 고집하는 거고 끈기인 거죠. 끈기. 이런 동기부여와 끈기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고 유연성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제를 항상 마지막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죠. 자, 창의성이란 광범위한 지식 플러스 뭣도 필요하더라? 유연성과 지속적인 문제나 상황에 대하여
자, 지속적인을 좀 뒤로 뺄게요. 유연성과 그다음에 문제는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구성을 해야 한다.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하지만 그 재구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거리와 시간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해졌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 다음 3번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